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왔는데 직장 상사분께서 핸드폰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사분께서 볼펜으로 화면에 가로선 하나를 딱 짚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지지선이야. 여기서 버텨주면 비트코인 아직 희망 있어. 근데 이 선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쓰레기가 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셨어요. 저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웃긴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투자 관련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상사분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에는 몇십억 자산가랑 투자 고수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정작 현실에서는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긴 시간 지평으로 복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지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날 저는 상사분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돌아왔거든요. 속으로는 저런 얘기는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긴 했죠. 다만 회사이기도 하고 상사분이시니까 굳이 난데없이 제 투자 철학으로 응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회사 상사분들 주식 얘기 들어보면 진짜 현란해요. 차트 얘기, 세력 심리 얘기, 연준이 어쩌고 거시경제 얘기까지 듣고 있으면 와, 이분은 진짜 전문가인가 싶은데 몇 달 지켜보면 패턴이 보여요.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아요. 현란하게 투자하시는 분의 실제 매매가 데이 트레이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 보여주신 분이 비트코인에 실제로 유의미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젊은 동기들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동기들이랑 점심 먹으면 꼭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때 하이닉스 샀어야 했는데 그때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잖아, 뭐 이런 얘기가 주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는 동기 중에 지금이라도 특정 종목에 유의미한 금액을 넣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유의미한 금액을 실제로 투자에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생을 바꾸겠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월급을 받아서 생존하겠다는 일념 하에 회사에 몸과 마음을 갈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길이에요. 물론 저처럼 투자에 진심인데 그냥 회사에서 투자 얘기 안 하고 얼버무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회사 밖 친구들을 만나면 한 단계 더 나가요. 투자라는 관념 자체가 없어요. 월급 들어오면 옷 사고 술자리 나가고 그나마 저축 잘하는 친구들은 그 돈을 죄다 원화 예적금에 넣어놨어요. 환율, 금리, 유가 같은 단어가 나오면 대화가 멈춰요. 낯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장면들이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의 판 자체가 사람들이 딱 그 지점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온라인에는 투자 고수가 넘쳐나는데 현실에는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건 투자자의 표본이 아니라 콘텐츠의 표본이거든요. 콘텐츠 시장은 조회수를 먹고 살죠. 그리고 조회수는 자극에서 나와요. 10년 동안 매달 지수 ETF 샀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영상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만들지만 오늘 급등주 잡아서 하루 만에 얼마 벌었습니다. 이런 거는 매일 만들 수 있죠. 게다가 생존 편향이 겹쳐요. 단타로 계좌가 녹아버린 대다수는 조용히 사라지고 우연히 살아남은 극소수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요. 그 몇 명이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 눈앞에 매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는 고수처럼 보이는 사람만 노출되도록 필터가 걸려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복리를 실현하는 사람은 콘텐츠가 안 돼요. 매달 같은 날 같은 자산을 사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지루함의 극치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조용한 부자는 화면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현실의 사람들은 저희 회사 상사분처럼 투자라는 행위를 단타로 착각할까요? 저는 이게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단타와 장기 투자는 같은 투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단타는 다음 사람이 나보다 비싸게 사줄지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내가 돈을 벌려면 상대방이 돈을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고 그 상대는 초단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전 세계 기관들이에요. 개인이 볼펜으로 지지선 그어서 이길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아닌 거죠. 반면 장기 투자는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체제에 올라타는 게임이에요. 1971년 화폐와 금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후 신용화폐 체제에서 통화량은 계속 늘고 법정화폐 가치는 매년 100% 확률로 떨어지고 그 반작용으로 우량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해요. 이 게임엔 예측이 필요 없어요. 그저 시간만 필요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측 게임에만 몰릴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측 게임은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사고 팔 때마다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느낌이에요.
맞히면 짜릿하고 틀리면 복구하고 싶고, 증권사는 회전율에서 수수료를 벌고 콘텐츠는 그 짜릿함을 팔아요. 반대로 복리 게임은 도파민이 안 나오죠. 보상이 20년 뒤에 오니까요. 인간의 뇌는 20년 뒤 보상에 반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사분께서 차트를 켜놓는 건 인간의 뇌를 정확히 저격하는 판 위에서 설계된 대로 반응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질문, 그때 하이닉스 샀으면, 이런 말은 도대체 왜 계속 반복될까요? 저는 이 말의 진짜 문제가 종목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말 속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있어요. 투자는 맞히는 것이다 라는 전제예요. 맞춰야 하는 게임이라고 믿으니까 틀릴까봐 유의미한 금액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넣는 건 사실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장난이에요. 벌어봤자 치킨값이고 그런 걸로는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맞히기 게임이라는 전제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은 지난 100년 동안 오른 해가 70번, 내린 해가 30번이에요. 대략 10해 중에 7해는 올랐죠. 개별 종목을 맞힐 필요가 없이 시장 전체를 사면 남는 변수는 딱 하나, 얼마나 큰 돈을 넣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예요. 게임의 정의가 예측에서 지속으로 바뀌는 순간 유의미한 금액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이제 틀리는 게 무섭지 않거든요. 하락은 틀린 게 아니라 세일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동기들과 친구들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이들이 과연 본인 인생의 총 현금 흐름과 순자산을 러프하게라도 계산해봤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엑셀 켜고 셀 몇 개 채우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연 투자금, 연 수익률, 기간, 이 세 가지 변수만 넣으면 몇십 년 뒤 내 순자산이 대충이라도 나오잖아요. 수익률을 몇 %로 넣을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보수적으로 넣어도 되고 시나리오 3개로 돌려봐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5분짜리 계산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행해본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30만원짜리 물건 하나 살 때는 최저가 비교하고 리뷰 수십 개 읽고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몇 시간을 써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 전체의 돈이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계산조차 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미래를 마주하기 무서워서 피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주변을 지켜보면서 알게 됐어요. 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하려면 일단 그런 게 존재한다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계산 자체가 없어요. 내가 평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과 그것을 투자했을 때 달성 가능한 순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계산이라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하이닉스 주가는 뉴스에도 나오고 점심시간 대화에도 나오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월 투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라는 발상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들어본 적 있는 질문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도 용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훨씬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그 발상이 있고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없을까요? 타고난 지능 차이는 절대 아니겠죠? 저는 이게 환경의 차이라고 확신해요. 제 주변에서 유일하게 저랑 비슷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동기들 중 일부인데요. 얘네랑 저희 공통점은 경영학과에서 화폐와 금융시장을 배웠고 CPA를 준비했다거나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돈이라는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됐다는 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 계산이 존재하는 건 그냥 환경 덕분인 거죠. 어항 속 물고기는 물을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돈 얘기가 일상인 환경에 있으면 인플레이션과 복리가 상식이 되고 돈 얘기를 천박하다고 여기는 환경에 있으면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는 단어가 평생 낯설고 무서운 거예요. 저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면 그 계산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다만 희망적인 건 환경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환경은 못 고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느 정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는 딱 한 번만 듣는 순간 영원히 탈출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방금 그 계산의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이미 환경을 갈아타는 중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온라인에 고수가 넘치는 건 필터 때문이고 현실에 복리를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 극소수인 이유는 인간의 뇌와 이 판의 설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판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게임의 정의를 맞히기에서 버티기로 바꾸는 것, 그리고 엑셀 5분 계산이에요. 저는 그 5분 계산이 결국 자유로 연결된다고 믿어요. 그 계산 과정에서 회사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것, 그리고 투자한답시고 지지선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10년 뒤를 보며 오늘 하루를 담백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이 지루한 게임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복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